네, 다음은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스캐터 네, 매트릭스 네,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캐터 오타가 있네요.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걸 보도록 하고요. 스캐터 매트릭스 관련 검색을 해보면 스캐터 네, 매트릭스 네, 나오죠. 판다스 플로팅 스캐터 매트릭스 설명이 나오네요. 대략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점도 행렬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스캐터 매트릭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로 먼저 한번 네, 코드를 추가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pd 다시 한번 스캐터 매트릭스 판다스 스캐터 매트릭스는 프레임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판다스 플로팅 스캐터 매트릭스. 근데 판다스는 우리가 PD로 불렀죠. PD 플로팅 스캐터 매트릭스. 한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보도록 해요. cost df. 그 다음에 한번 전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걸리고 우리 데이터가 변수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변수들마다 이렇게 보여주죠. 보시면 대략 다이애고널 대각선으로는 히스토그램이고 off 다이애고널 대각선 이외에 off 다이애고널 텀은 일종의 두 변수들 간의 상관도를 보여주는 산포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이 좀 작죠. 그림을 좀 피워보겠습니다. 그러면 fix size는 12, 12 그러면 그림이 좀 커지겠죠.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림이 좀 커졌습니다.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를 다크 블루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채우지 않고 C는 none 안에는 채우지 않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줄 하나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매트릭스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부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되 이걸 그대로 가져오고 그림 사이즈는 그냥 디폴트 값을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사이즈는 디폴트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 보기는 그렇고 몇 개만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골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G 그렇죠. AG 고객의 AG 그 다음에 가게로부터의 거리 distance to store였죠.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스토어 스펜드 스토어 가게에서 얼마나 썼는지 오프라인 소비 금액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이거는 빼고 하나를 빼고 이렇게 하면 네 개를 보여주죠. 그래서 대략 어쨌든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스토어 스페드
일단 이게 제일 확실하죠. 스토어 디스턴스 투 스토어와 스토어 스펜드 간의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 네, 그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은 이렇게만 봐선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변수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변수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잘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페어 그리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 그리드, 네, 페어 그리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어 그리드, 네, C본 페어 그리드, 이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의 페어 그리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수를 사용하는지 이그젬플이 여기 있네요. 네, 펭귄 페어 그리드, 네, 네, 이런 식의 모양을 역시나, 네,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의 3포도니까 대각선은 전부 다 이제 45도 라인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두 변수들의 3포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네, 그리드를 먼저 그려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안에 내용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 순서를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 그리드.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텍스트로 넣고 네, 위로 보내고 그다음에 페어 그리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줄을 바꿔주고요. 네, 페어 그리드. 그래서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네,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C본 as SNS. 네, 보통 SNS라는 이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G는 이제 우리 그래프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sns.pairgrid, pair grid, 그렇죠. 네, pair grid 하고 그 다음에 cost df 해볼까요? 네, 네, 역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몇 개만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age, 그 다음에 distance to store, 가게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아까처럼 store spend, 그 다음에 이메일. 네, 이렇게 네 가지만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네, 하나, 둘, 셋, 네, 이메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이메일은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네, 어, 한번 몇 가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그래프의 하이트를,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서 그래프의 사이즈를 한 2.5 정도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네, 되고 그 다음에 컬러는 네, 이메일을 기준으로 네, 이메일을 제출했느냐 안 됐느냐. 네, 컬러는 이메일을 기준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패키지, 네, 팔레트, 네, 팔레트, 네, 팔레트는 네, 그렇죠. 그래서 팔레트는 어 이제 네, set2라는 팔레트로 네, 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hue 키워드는 컬러를 hue, 네,
키워드는 네, 이제 마커는 네, 마커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네, 마커를 지정해 주는데 네, 이메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메일이 예, yes, no에 따라서 네, 네, 이렇게 네, O와 그 다음에 스퀘어로 네, 네모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림 세팅이 됐고 여기 이제 팔레트가 완성이 됐고 여기 이제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값을 집어넣을 때 이제 어, 네, 값을 집어넣으면서 일단 네, 는 네, G라는 그래프의 맵에 옵다이고널 네, 옵다이고널 바로 쓰네 옵다이고널 이제 PLT 스캐터 옵다이고널 텀은 스캐터를 집어넣고요. 네, 해서 해보겠습니다. 옵다이고널 텀에 스퀘어가 나왔죠. 네, 그래서 오렌지와 네, 이게 스퀘어로 이렇게 네, O와 스퀘어로 이렇게 이메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약간씩 다르죠. 그리고 네, 사이즈를 좀 작게 해야 되겠네요. 네, 사이즈는 20 정도로 하고요. 20 정도로 하면 좀 나올까요? 옵다이고널 텀에 네, 좀 작아졌고 그 다음에 좀 투명하게 네, 알파는 약간 약하게 색상을 약하게 알파는 0.5로 해서 색상을 약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이고널 텀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고널 텀은 네, 다이고널 텀은 네,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면 이제 네,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히스토그램으로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프가 네, 좋은데 좀 더 자세하게 그리게 빈을 늘려보도록 한 20개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20개 정도로 빈스를 늘려서 네, 좀 더 이렇게 네, 디테일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레전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G 네, 그 다음에 add legend 하면 이제 네, 레전드가 있어서 yes는 동그라미 O 모양 안에는 그린 그 다음에 yes는 이제 스퀘어 네모의 주황색 스퀘어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변수들 간의 age, distance, store 간의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아, 그래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걸 보통 두 그래프 간의 관계를 두 변수들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보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 사실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코릴레이션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네, 코릴레이션을 기반으로 보는 것 특히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네, 코릴레이션으로 이걸 좀 더 숫자로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네, 예를 들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죠. 코베리언스 네, 코베리언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커스터머 데이터에 네, age가 우리가 있죠. 데이터가 그 다음에 커스터머 데이터에 크레딧 스코어가 있으면 네, 이렇게 코베리언스가 그래서 age의 베리언스는 25 네, 크레딧 스코어의 베리언스는 1040 105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둘 간의 코베리언스는 75.5
예, 5756 정도 되는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릴레이션도 이번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네. 코릴레이션. 네. 코릴레이션은 이게 아니라 네, 코릴레이션 코이피션. 아, 그렇군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하면 이제 코릴레이션이 나오죠.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 1이고 그다음에 두 변수 사이 코릴레이션 0.4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은 코릴레이션을 테스트. 네, 얼마나 이 코릴레이션이 시그니피컨트한지. 그러면 이제 사이파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import 네, 통계적 네, 함수들이 들어있는 걸 가져오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해보면 네, 스탯 한 다음에 네, 이제 피어슨 네,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피어슨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네,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보고 여기 이제 아까처럼 네, 에이지와 관계를 봐서 이 코릴레이션을 보면 네, 코릴레이션은 0.46인데 네, 1.59니까 마지널리 시그니피컨트한 2에 마이너스 53이니까 굉장히 네, 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네, 네 자세히 보면 네,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네,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와 p-밸류를 보여준다. 네, 그 다음에 non correlation. 그래서 네, 그래서 correlation이 0.46이고 p-밸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p-밸류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correlation이 0이라는 가설을 아주 스트롱하게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예, correlation이 0이라는 가설이 맞으려면 그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의미. p-밸류가 작으니까 굉장히 significant하다. 0이 아니다. significant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보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이거에 코릴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모든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네, 코릴레이션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릴레이션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네, PLT 이미지 네, 이미지 show, IM show 이미지를 보는데 네, 위에 이 코릴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우리 데이터의 변수들 간 코릴레이션을 보면 네, 이걸 그래프로 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색이 진할수록 코릴레이션 강한 대각선은 당연히 까만색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 다음에 네, 구체적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면 PLT 컬러 바 하면은 예, 구체적으로 색이 뭘 의미하는지 옆에 컬러 바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흑백이고요. 네, SNS 히트맵 네, 히트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히트맵으로 보여서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센터를 네, 0으로 해서 네, 센터를 0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네, 히트맵으로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히트맵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어,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SNS 히트맵을 보여주는데요. 음, 이 코릴레이션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되는데 네,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 이제 좀 더 많은 정보가 일단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만 일단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방법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센터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애노테이션을 하면 네, 이 숫자들이 보이죠. 이제 코릴레이션의 숫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보고 싶어요. 포맷은 네, 그러면 네, 소수 둘째 자리 보고 싶으면 네, 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줘. 네, 하면 이제 소수 둘째 자리만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네, 이제는 숫자가 있으니까 옆에 컬러 바도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false로 하면 컬러 바 생략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시지가 저절로 다 뜨네요. 다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마스크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그냥 이대로 쓰시고 여러분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try 해서 네 하고 네 네 shape은 k는 -1 네 데이터 타입은 네 불리안으로 하면 이렇게 네, 대각선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약간 더 vmin 네 -0.3 vertical max는 대략 네 0.6 정도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인포머티브한 그림이 네. 네, 그래도 이제 코릴레이션이 아주 작은 숫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으로 해서 네, 대각선의 숫자를 채워줄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삼각형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좀 중요한 거 네, 위에 그래프를 보면 네, 네, 여기 보면 많은 변수들 간의 그래프가 막 인포머티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막 몰려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럴 때는 데이터를 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래프를 관계를 더 잘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네. transforming variables before computing correlations. 네. 그래서 좀 더 뚜렷하게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관계를 잘 보세요. 데이터를 약간 변환하는 방법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np random 네 uniform distribution이죠. 해서 사이즈는 한 1000개 정도 하면은 이제 1000개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예. 1000개 0과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1000개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1000개 뽑아주게 되는데요. 네. 0과 1이 아니라 좀, 네. 로우는 마이너스 10. 네. 그 다음에 하이는 10으로 해서 뽑아주면 이제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서 이렇게 숫자들을 뽑아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뭘 계산해 보자면 MP correlation coefficient x와 x제곱 네, x제곱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예, 트랜스포머 x와 x제곱 간에는 그렇죠. 둘 사이에는 확실하게 넌 리니어 관계가 있어요. x와 x제곱 간에는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코릴레이션만 계산하면 관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계산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진짜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P correlation coefficient 한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네. 가게까지 거리와 가게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customer 네, distance to store 그 다음에 store spending 네,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보면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이제 명확해요. 거리가 멀수록 스펜딩이 작아진다. 되게 명확한 관계로 보입니다. 그렇죠. 명확한 관계로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결국은 네 코드를 넣어서 이제 디스턴스까지의 역수, 네, 디스턴스의 역수와 계산하면 이제 둘 사이에 파지티브한데 개수가 더 커져요. 그렇죠. 네, 거리의 역수에 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관계가 더 커지는 것처럼 나오죠. 네, 그래서 커지는 것처럼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카피해서 코드를 한 번 더 넣어서, 네, 여기 엔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 분포를 루트를 씌워주겠어요. np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서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또 관계가 달라지죠. 0.56 더 높아집니다. 관계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스캐터 플롯을 한번 계산해 보면 네 각각의 스캐터 플롯을 계산해 보면 plt 스캐터 그 다음에 네 디스턴스와 스토어 스펜드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네 둘 사이에 네거티브 관계가 있는데 딱 붙어있어 이렇게 좀 네 둘 사이에 네거티브 관계가 있는데 뭔가 딱 붙어있어서 그래프를 알아보기가 좀 힘든 관계를 명확하게 보기 힘든 게 있죠. 그렇지만 약간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0 주위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0 주위에 많이 몰려 있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네 아까보다도 훨씬 더 약간 양의 관계 보기 좋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네 그래서 np 루트를 씌워주면 네, 네,
더 이렇게 인포머티브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인포머티브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위에서부터 이름을 네, 네, PLT X라이블 X레이블이 네, X레이블이 네, 죄송합니다. 네, 스트링 네, 네, 이걸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레이블이 네, X레이블이 PLT에 X레이블이 이번에는 네, X레이블이 그렇죠. 역순 거죠. 원 오버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루트 SQRT 네, 이런 모양. 점점 더 인포머티브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대표적인 게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변수들을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수 관계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볼 수 있어요.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네, 나오죠? 네, 복스 콕스 what is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카피해서 네, 그래서 네, box cox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non-normal dependent variable into normal shape. 그래서 네, 정규화를 해주는데 어떤 변수를 normal shape로 바꿔준 거죠. 네, 그래서 normality로 바꿔줘서 네, 변수들을 normal하게 서로 바꿔줘서 서로 잘 비교하게. 네, if your data isn't global, applying box cox means that you are able to load a broader number of tests. 그래서 변수가 일단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네,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지 복스와 서 데이비드 록스비 콕스 1964년에 개발한 테크닉을 딴 거라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스탯 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네 해서 디스턴스 투 스토어를 보면 네 스토어를 하면 네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네 이렇게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값들이 1000개의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어레이가 그렇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걸 네, 디스턴트 스토어를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람다 네, 람다 값 복스는 람다 값을 각각 저장하고 예,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람다가 뭐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그래서 약 0.18 네, 그래서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네, 여기 람다 값이 있죠. 러닝 더 테스트. 그래서 람다가 몇으로 람다가 네, 람다가 거의 사실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깝네요. 그렇죠? 람다가 0에 가까우니까 람다가 0.018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네,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피규어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폭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피규어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
plt figure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figure 사이즈는 네, 그래프가 두 개 들어오니까 84. 네, 그래프가 두 개가 84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bplot plt subplot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니까 하나에 두 개 하나 1, 2, 1 하면 이렇게 네, subplot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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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subplot 1, 2, 1 1, 2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네, 한 줄에 그렇죠. 로 하나에 두 개 나오고 이게 첫 번째 그림 처음에 1, 2는 한 줄에 이제 두 개의 열이 있는 거고요. 이건 한 줄에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이건 그 중에 두 번째 게 이렇게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부터 plt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분포가 바뀌는지 보려면 히스토그램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네, distance to store를 이렇게 보면 네, 첫 번째 이게 완이거든요. 그래서 빈스를 좀 늘려보고요. 빈을 좀 자세하게 20개로 늘려보고 네,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엣지 컬러 깔끔하게 보이도록 네, K로 네, 엣지 컬러는 K로 하고 네, 페이스 컬러는 네, 안은 없는 거로 네, 페이스 컬러는 none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좀 두껍게 라인 위스는 1.5 네, 라인 위스가 네, 너무 네, 라인 네, 1.5는 좀 너무 두꺼워서 보기가 싫네요. 1.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 그렸고 이번에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 plt x 레이블은 뭡니까? distance to 네, nearest store죠. store 네, 그래서 distance nearest store였고 그 다음에 y 레이블을 plt y 레이블은 뭡니까? y 레이블은 count 네, customer visit count가 되겠죠. 커스터머 비직 카운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채우면 이제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plt box 네, box는 false로 해서 네, 곁에 박스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박스가 없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도 네, 이걸 이렇게 가져오되 이제는 이제 아까 distance to store에 우리가 BC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니까 네, 대략 모양이 요렇게 네, 그렇죠. 훨씬 더 예쁘게 알아보기 쉬운 네, 트랜스포메이션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LT X 라이브는 그래서 이건 박스 콕스 네, 네, 박스 콕스 디스턴스는 니어스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네, Y 레이블은 뭐 불필요하겠죠. Y 레이블은 두 개가 쉐어니까 그래도 뭐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고 Y 레이블 그래도 한번 넣어줄까요? 이건 뭐 두 개가 똑같으니까 네, Y 레이블 하면 이제 이쪽도 들어오겠죠. 근데 Y축을 두 개가 쉐어하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박스를 빼고
그래서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비슷하게 따라서 훨씬 더 다루기 쉬운, 네, 분석하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고 이제 눈으로도 보기 좋은,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를 한번 볼까요? 에이지. 에이지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스탯, 그 다음에 박스 콕스 하고 에이지 한 다음에 H를 이렇게 한번 보고요. 여기도 이제 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네,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네, 그렇죠. 네, BC, AG 하고, 네, 그 다음에 람다, AG를 보면 하면 람다, AG를 보면 이제 AG는 대략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예, 얼마나 썼나 돈을. 그러면 이제 스탯 역시나 박스 콕스 df 그 다음에 스토어, 네, 스펜드 얼마나 썼나. 그렇죠. 이것도 이제 네, 스펜드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한, 네, 스토어 스펜드 그 다음에 bc, 이것도 이름을 bc를 아까 뒤에 붙여줬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펜드 얼마나 써놓으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의 펜드를 한번 보고 람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보면 네,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네, 이게 스펜들이 0이 있어서, 그렇죠. 값이 0이 있는 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쉽지 않죠. 그래서 0이 안 되게 아주 작은 수를 여기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0.001 정도를 더해서, 네,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0.001 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네, 한번 코릴레이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데 먼저 MP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서 이제 디스턴스 이것과, 네, 스펜드를 계산하면 아까 코릴레이션 하면 이 정도 값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바꿔보면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네, 이거는 이제 DTS Distance to Store의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 이것도 스토어 스펜드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했죠.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보면 이제, 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네,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베이 리스판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